자,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. 지지율 30%가 나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30% 예.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저 39.7% 39%대의 지지율이 형성이 됐습니다. 아마 마의 40%라고 그랬는데 이 40%가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 대통령 지지율은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? 여기에서는 이제 리얼미터 뭐 갤럽. 네, 갤럽. 근데 지금 우리 패널들 중에 지지율 뭐 여기 설문조사 전화 연락 받아본 아, 분이 저는 있어요? 한 번도 받아. 한 번도 없죠? 네, 없습니다. 누가 이게 도대체 전화를 받는 거냐는 얘기지. 내 대신에 누군가. 아니 이게 진짜 궁금해 사람들이. 맞아. 나는 정말 평생 한 번도 저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? 아니요, 이게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매주 조사하더라고 고정적으로. 전국에 몇 명? 2,500명입니까? 그러니까 전국에 매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리얼미터 나한테 한번 조사. 걸리질 않냐 이거야. 수십 년 동안 했을 텐데. 궁금해요, 다. 유권자 맞아요. 2,500명, 유선자나 무선자나 50%씩. 아 그래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? 아니지, 대충 아니지. 아, 그 사람들 갤럽 이런데 명예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. 그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자, 우리 하는 거예요. 금위원장님, 예.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마의 40%대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뭐 이유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전현직 그 대통령 네분 그 조사한 거 나오더라고요. 임기 3년 차에 40% 이하로 떨어진 대통령이 2명이고 그 이상이 2명이었대요. 가운데 지금 위기적 상황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위기의식을 청와대가 가져야 될 이유가 TK 지역에서 8%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. 더 나아가서 50대, 60대 이상 지지층에서도 지금 급속히 빠지고 있다는 거죠.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또 청와대가 심각하게 이거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오늘 아침 그 저기 보도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소통 잘하고 있다. 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은 다 소통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만 소통을 알고 못해서 있냐고.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니요, 뭐. 아니요. 이거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번에 그 문고리 3인방, 정윤회, 십상시. 그리고 그 찌라시 유출 사건, 이 수사 과정 이런 것, 그리고 박지만 회장에 관련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정통적인 지지층들의 회의를 감을 준 거예요 지금. 그렇죠, 왜냐면 맞아요. 네.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잘할 것이다. 응? 스캔들도 안 일어나고 돈 사고도 안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안 일어날 거다. 이랬는데 보니까 측근들끼리 진짜 그냥 그 피보다 진한 물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 물 가족들이. 물 가지고 또 물. 그리고 상상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찍었던 그런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. 아 이거 좋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홍삼- 개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. 김현철, 홍삼 트리오 이거보다 더 능가하는 그 지저분한 그 물 같은 가족들의 이 실체가 드러난 거죠. 아니 그래서 떨어진다기보다도 이거 지금 팩트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이죠. 그러니까 자 지지층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. 뭐냐면 저런 정도 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깨운하게 이걸 정리를 빨리빨리 못하고 이게 뭐 찌라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건이 커지면서 나라가 시끄럽냐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라 통제를 잘 못한다.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한 거의 앞뒷면이에요. 그것을 정리를 못할 정도로 저 물가족들이 복잡하고 그 말이 심각하다는 똑같은 거지. 말.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절차적인 거를 국민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. 절차적에서 기술이 부족하다. 그런 면도 실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동의해. 아니고 그것도 동의해요. 신속하게
정리정돈을 하고 다른 국정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계속 끌려간다는 얘기죠.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지, 박정희의 답답해. 이미지가 있었는데 카리스마도 없고 처리하는 것도 뭐 어영부영하고 본인이 나와서 저 한 가지 저 잘못된 게 말이야 본인이 나와서 뭐 사건 하나하나를 다 지시해서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그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시시콜콜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보좌 시스템 비서실 쪽에서 지금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지금 김기춘 어디 갔어? 김기춘 어디 갔어? 비서실에서 뭐,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저 전쟁을 하는데도 말이죠. 마지막 대장이 최전방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. 이게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해. 그래서 대장은 후방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장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. 그래서 대장이 공격을 당해. 여기저기서 뭐 박근혜도 어떻고 뭐 할 때 어디가 있었고 이게 어디 감히 전쟁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그렇죠. 앞에 쉽게 말해서 총알바지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야. 총알이 막 난무하는데 다 피해 총알바지가. 대통령만 외롭게 혼자 서가지고서 온갖 비난을 다 또 일도 막 벌어지는 거 이거 처리하는 사람은 없어.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 친구도 대통령 비서실에 한 명 있지만 비서실을 빨리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유능한 비서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. 국회의원 오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오래 했어도 이게 위기 관리 능력 없잖아. 그만큼 대통령 자리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윤회 씨 국정 개입 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물론 사람 바꾸는 것도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영향 못 미칠 거라고 보고 당분간 이런 추세로 간다면 30% 중반대까지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고정 그 지지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탈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그룹들 이런 그룹들마저 급속도로 이탈이 된다면 그럼 조기 레임덕이 온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저는 이거 향후 국정 운영에 조기 레임덕을 상당한 바라는 영향을- 듯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지금 방식으로 간다면 좀 조기 레임덕이 3년 차부터 오는 거죠. 근데 이런 조기 레임덕이 경우가. 오길 바랍니까?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. 안 그렇기 되죠. 때문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. 뭐를 봐요. 어떻게 하자. 단순하게 그냥 뭐 비서진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입니까 지금?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. 지금 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건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지 지금처럼 뭐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니 해가지고 그 자꾸 유출 건 그 경로만 따져갖고 결과물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믿을 못 수 믿는 거죠. 있는 대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여기저기 제기된 의혹에 의혹을 대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. 밝혀내야죠. 그건 맞다 안 맞다를 아니라고 떠나가지고. 했잖아, 아 답답한 말 하네. 지금 이걸 어떻게 밝혀내 의혹을 사람이라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라도 보여주면 국민으로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. 참 저 고맙지 대통령한테 자. 그거 안 하고 실제로 어떻게 밝혀 이거를.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소통에서 보거든요. 왜냐면은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서 자기가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도 이게 열 안 닿더라. 아니, 그거는 국회의장이. 벌써 소통이 안 된다는 아니, 건 그때 지난 얘기고. 그리고 그거는. 청와대 내에서도 비서실장조차도 그럼 만나기가 어렵다. 그거는 수석도 제가 만나기가 봤을 어렵다. 때는 그러면 누굴 만나는 거야? 3살 버릇 여든 그분. 간다고 그 스타일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.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취임 전부터 알았던 거고. 시스템을 통해서 바꿔내야지 이게 그 그게 지금 거대 청와대가 그런 소통이 식으로 안 되는 상태에서도 꾸역꾸역 저 지지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? 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층마저도 붙들고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네임덕 아닌 네임덕이 벌써 온 거지 사실은. 벌써 온 거야.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찌라시나 만들고 있고 유출하고 이러는 거지. 그거 네임덕이지. 이미 네임덕이 그 찌라시를 만들고 그걸 유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온 자,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자꾸 원망만 하지 말고 그렇죠.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실세 총리를 제대로 한번 뽑아보자.
실세 총리. 아 자기가 대통령이요? 나는 동의해. 자기가 실세 총리 뽑아. 우리 청와대에서 이거 본다며. 아 봐도 말 들어? 말 들어? 강력하게 그래. 실세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도 좀 쉬게 하고, 그리고 실제 그 온갖 그 난무하는 총알을 막고 뭐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것은 그 총리가 하라는 그리고 얘기. 실세 총리가 어디 있어? 누가 사람이 어디 우리 있어? 있잖아요. 우리 얘기했잖아. 2PM, 2PM 있잖아요. 2PM. 2PM이 뭐야? 우리 지역에 2PM. 2PM이 이왕 왕구리도 있고 뭐. 아 지난번에 검증 끝났잖아. 뭘 카카? 카카 때문에. 카카 때문에 되는 거죠. 카카 했으니까 그 정도 충성심이 있어야지 그럼요. 실세 총리가 되는 거지. 뭐 아 소신이 있어야 소신이 있어야 된다. 그게 소신이야. 그게 그게. 소신이지. 뭐가 소신이에요? 남이 다 각하라고 안 부를 때 대통령을 나는 위해서 부를 내가 때. 몸을 던져 죽을 수도 있다. 이게 실세 총리지. 아니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청와대가 문제인데 총리 바꾼다고 이 그게 양반들 해결되겠냐고요 정말 하루 아침에. 오늘 아니, 우리 둘이 편을 잘 먹고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이 자리 다음에는 배치를 좀 아니, 바꿔요.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영구 지금 원내대표가 그 정도 소신이 그게 소신이지 뭡니까 그럼 카카라고 했다고 그게 큰 소신입니다. 남들이 카카라고 못 부를 때 나는 카카라고 불렀다. 아니 각하라는 말을 하면은 욕 먹을 거를 이완구 지금 대표가 모르겠어요? 아유, 그분이? 머리 아파, 그 머리 머리 아파. 근데 이양구 알면서도 지사 얘기하지 말고 넘어갔습니다. 아니, 알면서 그러니까 왕구리가 쏴버린 거야.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아이, 뭐, 한 방에 날리기 위해서. 동네 분이 그래도 뭐 저 총리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. 아니 안희정 대통령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왕구리가 저는 저 대통령 하겠다는데 꼭 왜 해야 이렇게?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예? 안희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죠. 이런 거야. 충청도를 사랑하려면 그러니까- 끝까지 사랑을 해야 아니 돼요. 그런데 지금 그 책임 총리 누가 들어가서 진짜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은 할 사람이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어영부영 들어갔다가 그냥 망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청도 사람 안 갔으면 좋겠어. 우리 이영구 지사 어차피 망가질 거니까 총리 한 번 하고서 뭐 망가지라고? 진짜. 근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럴 때 어디든 찬스 뭐 대통령감이 충청도든 되죠. 경상도든 어디서 가든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시국에서 집권 여당에서 가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고 우리 충청도 특징이 말이죠. 장점이 이렇게 아사리 파일 때 잘 견뎌내는 게 우리 충청도 장점이에요. 응? 딱딱 부러질 때는 충청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충청도 책임 총리가 딱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대폭 지지를 받아. 그럼 차기 대통령 되는 거지 뭐. 그렇죠. 우리가 그 명량에서 보지 않았습니까? 성웅 이수신 이 딴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렇죠. 어려울 때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인적 태신과 아니 지금 관련해서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총리는 정우원 총리가 딱 맞아. 그냥 그렇게 가게 돼. 그 인적 태신 관련해서 책임 총리와 짜증나. 관련해서 총리도 바꾸고 국회 스태프들 저기 청와대 스태프들도 바꾸고 국회의원 좀 안 바꿔줘? 국회의원들 그거 뭐 아, 국민이 국회의원은 뽑는 뭐야? 건데 그 국회의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 바꿔요. 국민이 바꾸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거 때 바꿔야죠. 4년 계약기가 곧 돌아오잖아. 그때 아니, 바꿔. 세상에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4년 임기 보장 지대로 되는 직업이 어디냐고. 대통령 탄핵이라도 있지. 국회의원은 뭐 그렇네. 탄핵당했다는 무슨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의원도 제명 당하잖아. 누가 당했는데 제명 한 명 당하려면은 응? 제명 한 명 시키려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 그게 구속도 되고.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안 우리가 한번 올라요. 좀 쓴 안 소리를 올라요. 한번 안 해주시죠. 올라. 못 올라요. 쓴소리를. 대통령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요 오르기가 만만치 못 오르기를 바라는 것 글쎄, 같아. 바라는 이 것 같아요. 정부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아니,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오르려면은 40% 이상 넘으면 큰일 김대중 날 것처럼 대통령 얘기하네. 때부터 여론조사 추이 흐름이 있는데요. 네. 그게 소위 얘기해서 40% 이하로 떨어지고 다시 40% 이상으로 아니 이명 올라가니까 말대로 쉽지 않아요. 진짜 책임 총리 잘 두고 단순한 책임 총리가 아니라 정말 리더십 있고 소통 잘하고 통합력 있고 업무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국민에게 이미지 좋고 한 책임 총리 내세우고 그 책임 총리가 또 대통령의 그 광명을 가리지 않고 같이 빛나게 해줄 사람. 그 이런 중요한 사람이 얘기네. 있냔 말이야. 어디 가서 찾아오냔 같이 말이야. 빛나야 된다는 같이 빛나야 얘기지, 되는데 같이. 책임총리 딱 들어서는 순간 청와대는 그냥 망가지고 이제 총리 공간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되나? 저는 방법이 있죠. 어쩌다 인적 대신 제대로 잘하고 총리든 청와대든 지금 장관들 임명할 때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했습니까? 더 나아가서 소통 문제 얘기하셨지만 소통 제대로 소통하고 또 국정 운영 관련해서
이해 당사자들과 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소위 고정 지지층도 다시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없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제대로 안 찾아가니까 지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. 그러니까 금위원장이 원론은 말했잖아. 원론을 말하니까 원론을 말할 때는 끄떡끄떡 우리가 하지만 강론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답답해지잖아. 그러니까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.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럼? 지켜보자고. 자,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 내기를 걸자고. 40%대를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. 지금 두 분 얘기에 의하면 30% 하향해서 밑에 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. 중반까지 간다는 얘기죠. 지금 38구 나오는데 35, 3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. 근데 아니라는 거지. 우리는 41, 2로 아마 반등할 것이다. 막연한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시네 또. 이제 변화가 오죠.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언제 해서. 뭐 외국 가나 또? 무슨 일 터져 또.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 사회는 자주 바뀌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.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 사건만 잘 처리해도 올라갑니다. 그럼 올라가지. 예, 국민의 그 공분을 다 누그러뜨려주고 또 하면은 관심도를 분산시켜서 그렇죠. 그리고 그러면 또 왜냐면은 정윤회 건 갖고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. 뭐 정윤회가 나한테 뭐 한 게 없고 뭘 했어요 그분이. 아니 지금 조현아 건도 잘 처리한 게 아니잖아. 이미 잘못 처리했잖아. 정부가 국토해양부.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지금. 대한항공을 회사명을 바꾸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아마 10% 올라갈 거예요. 10% 올라가죠. 10% 올라가. 50%대까지 올라갈 거야. 아 대한민국 예. 국민을 아주 그래서 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.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면은 제2의 국제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그러더라고. 뭐 사태? 국제로 예전에. 대한항공을 계산식. 나라에서 그냥 몰수해버려?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안 맙시다. 했어요. 얘기 안 했어요.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. 예. 아니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.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절단 낼 것이다. 예, 우리가 이 뭐 절단이라고 합시다. 그건 절단. 누가 한 말이야? 어디에 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. 지금 내가 하잖아요. 그렇지, 제가. 그거. 내가 하잖아요.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. 어? 아니 내가 지금 하잖아요. 내가. 알았어. 아니, 마무리. 아니 누가 꼭 얘기한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? 마무리. 아니, 내 아까 얘기를 지금 뭐라 그랬어? 내 주장을 내가 인용한 것처럼 말했잖아 좀 아까. 그래 그치? 맞아 그거는 인용한 잘못하셨어. 것처럼 말했어. 은근히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. 내 친구가 그랬어. 내 친구가 전두환이가 있었으면 싹 절단 할 자기의- 건데. 내가 무슨 자기의 얘기를 그냥 실체도 없는 아까 친구이 뭐 입히려서 조양파? 조양파라고 할 때 인터넷에 나온 줄 알았어요. 근데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. 본인이 개발해낸 용어야. 조양파? 본인이 얘기해놓고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양파는요 말이야. 다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종편에. 본인이 만들어내고 나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. 뭐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지.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지만. 오케이 인정. 아 인정. 왜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마음에 마음에 들어갖고 들어서 지금 하는 하는 거예요. 잘했다.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좋으면 좋다는 표시를 꼭 꼭 이렇게. 이따위 식으로 해. 또 한 가지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화색이 확 돌고 여기 뭐라 그러면 급 반색. 아유. 마무리합시다. 자, 시간 다 된 어쨌든 거야.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마의 지지율 40%대가 이제 무너졌다는데 우리가 이것도 청와대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. 아무튼 대통령께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. 아마 우리 패대기쇼 보고도 좀 내가 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